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미 확보한 20억에 더해 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된 건데요. 이 세종시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세종의사당의 현주소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현 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서 이희성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킨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20억 원 수준의 설계비만 반영됐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합니다.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몇 개 상임위를 시범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다만 예산 집행은 관련법 개정 이후라는 부대 의견이 달려있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1월만 해도 사실 여야 간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왔었는데요. 뭐 생각보다 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또 아직 사업 계획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법 개정도 안 된 상태이지만 중요한 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략 1조 4천억 정도의 총 건립비 중에 네. 그 10%인 147억을 기본 설계비로 책정을 해서 통과시켰다. 이거는 앞으로 그 세종국회의사당의 추진에 있어서 속도를 낼 것이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임위 11개 상임위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회 부대 시설들의 이전은 청신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이제 잘 순항을 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되면 세종국회의사당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낙관적 기대를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면 행정수도로 가는 그 길에서 더 훨씬 청신호가 열렸다. 다만 이제 물론 국민적 합의를 필요한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국회법 개정과 함께 그 국회 이전에 필요한 사업 규모를 확정짓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센터님 어제 뭐 저도 뉴스 인터뷰하신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 이춘희 세종시장도 뭐 세종이 워싱턴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셨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이나 또 그 이전 시기나 규모를 포함한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우선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과 그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네, 네. 여야가 좀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해 준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요. 사실상 이 예산안 반영으로 인해서 좀 저희들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좀 그러한 그 실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그 세계적인 정치 행정 수도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토대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못을 박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사님 사실 11월만 해도 여야 간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완전 이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이 설계비는 또 의외로 쉽게 통과가 된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낙장 불입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이거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어느 당 쪽에서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네. 그 당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특히 충청권 표심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라도 이제는 이거 쉽게 물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의 이제 제가 보기엔 부대 의견을 달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번 예산 반영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반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이쪽으로 이미 마음이 이제 넘어오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더 깊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선선히 내놨거든요.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좋아요. 예, 이런 흐름을 좀 타는데 뭐 굳이 역행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시점에서 함께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대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고 그 시금석인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게 이제 쟁점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뭐 앞서서 설계비가 전 총 예산의 한 1%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걸 봐선 뭐 예결위하고 11개 상임위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 규모 얼마나 전 된다고 저희가 지금 이미 그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 용역을 거쳐서 대략 이제 여러 개의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의장실을 제외한 전 상임위원회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전하는 안이 있었고 지금과 같이 세종시에 일단 이전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대략 11개 정도 됩니다. 11개 상임위원회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부대시설은 이전하고 서울에는 본회의와 다음에 그 6개의 상임위원회의 회의 장소를 그대로 둔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안이 나왔는데 후자인 일단은 세종시에 이전해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일부 부대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규모로 대략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이르렀다. 명시적으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정도 규모라면 대략 총 건립비가 1조 4천억 원. 그 정도의 1%인 147억 원을 기본 설계비로 책정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은 일단은 11개 상임위원회를 그 건립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는 걸 봐서 그 이후에 정부 이전 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부 이전은 거의 정해진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수순이다.
네. 이낙연 대표도 뭐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센터장님 뭐 이 정도 규모라면 일단 뭐 시작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세종시 민관에서는 네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출발을 하자. 네네. 그런 이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정부청사에 내려와 있는 11개 부처, 그 소관 상임위 11개 정도는 네. 업무의 연계나 효율성 차원에서 네네. 좀 내려오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11개 상임위나 그 상임위를 지원하게 한 입법조서처, 네네. 뭐 예산정책처, 그리고 사무처 일부 기능 정도는 네.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내려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이미 행정수도로 계획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지까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시의 주산이 전월산이라는 곳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전월산과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하는 정부 세종청사가 네, 네. 그 지금 현 후보지 그 국회 세종시사당 후보지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건만 합의를 해주신다면 뭐 그 건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세종의사당 2025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예. 아까 잠깐 부대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민주당만 먹튀 안 하면 이건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동산 얘기할 때 그 얘기해 주셨던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어찌됐건 이걸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어찌됐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네. 예산 통과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1야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했어요. 설계비 관련해서.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발목 잡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이건 더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줄줄이잖아요. 네. 그죠? 내년에 이제 재보선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대선이 또 있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총선으로 연결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쭉 이제 펼쳐지는 그런 국면에서 네. 충청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거를 도외시한 채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겠다 예.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예. 2025년까지 이거 마무리 짓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네. 혹시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들도 여야 뭐 어떤 쪽에서 나온 후보든 간에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거 도로 물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걸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세종시 쪽에다가 국회의사당 가능한 한 전체를 다 옮기자는 주장을 더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무산될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희박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완공 목표를 25년까지 잡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부대 의견으로 제시된 그 국회법 개정이 먼저 네, 네. 선결이 돼야 되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제일 길죠. 100일인데 뭐 12월 9일 날 이제 네. 끝나게 되는데 근데 12월 9일 날까지 이 안이 좀 다뤄지겠는가? 지금 공수처 관련된 좀 현안이라든가 쟁점들이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12월 9일 날 국회법 개정이 잘 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이제 해를 넘기면 네. 아무래도 1월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 좀 어렵고 2월 보통 짝수 달에 열리니까 2월에 개되면 그게 바로 이제 또 4월에 서울시장 선거랑 보궐선거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어떤 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변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넘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추진 동력을 네. 강하게 확보를 했으면서 야당이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회기 내에 국회법이 개정돼야만이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참고 말씀 좀 드리면은요. 예, 예. 이제 논란을 빚다가 네, 네.
이제 세종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하느냐, 네, 네. 또 분원 성격으로 이전하느냐, 자칫 그것이 이제 정쟁으로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그 또 추진하는 것이 네, 보다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에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전부 이전을 하든 네. 또 행정수도로 가든 네. 그 여부는 관계없이 분원 성격의 일부나마 그 11개 상임위하고 예결특위 그 정도 규모의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순항을 할 순항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뭐 여러 다른 정치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대 의견의 그 국회법 개정을 고리를 든 것이 네.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지적거리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건 야당한테 명분을 준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당 쪽에서는 국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야당도 나름의 또 명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법 개정이라는 부대 의견을 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촉발제 역할을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드리면요. 그 전에 그거부터 제가 한 가지만 예. 짚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여야가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게 네. 근거 법률을 마련한 후에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안은 마련을 해놨지만 근거 법률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센터장님. 예. 우선은 먼저 그 2025년 완공 목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한 그 정치적 합의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국회 세종시당 건립과 관련해서 건설의 주체는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청인데요. 네. 그쪽에서 국회 사무처에 좀 그 조사한 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의 기간이 총 한 5년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 합의가 빨라도 내년부터 그 설계 공모에 들어가더라도 예. 사실상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예, 예. 약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이 네.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없이도 충분히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그 법적 근거가 없이도 충분히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그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야당인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내년 그 여러 가지 선거를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입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시간을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서로 간에 좀 정치적인 그 협의일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국민의힘도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주신 만큼 뭐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지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상황이 뭐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법인데요. 여야가 지금 뭐 입법전에 들어가서 이제 대격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아까 먹튀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사실 지금 분위기가 사실 세종의사당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12월 중에 뭐 국회법 개정 안 처리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게 결국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네, 이제 그런 네. 조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보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미 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 부분을 부대 뭐 의견으로 넣은 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부대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비정상인 거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제 그 내용을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조건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포함시킨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뭐 어느 정당이든 이거를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 같으면 아니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되물리지 않은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시점 부분은 좀 정치적인 일정 관련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4월 재보선 전에는 처리를 못하다가 재보선 이후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완공이 2026년 완공으로 이렇게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흐름 자체는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국면까지 이미 온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마 여당은 좀 서두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드맵도 곧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바로 입법도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뭐 입법 사실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뭐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 뭐 한두 개 집어넣으면 그만인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입법 그 절차 자체도.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여당 이제 문제는 이제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눈치를 보더라도 뭐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제1야당 역시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 어쩌면 물밑에서는 그 내년 재보선 끝나고 이거 처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밑에서요. 네. 네. 하실 말씀. 이종훈 박사님이 민주당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이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운영위의 그 운영 개선 소위원회에서 일단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먼저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한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개선위의 멤버들을 보면 이제 좀 수도권 서울 중심 의원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TF 단장하고 계시는 이제 우원식 의원도 잠재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해를 넘기면 2월 정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앞에 다가온 선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넘어가면 과연 이 충청권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선물을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런 셈법이 정치권에서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셈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면 올해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전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핵심 그 프로젝트로서 오랫동안의 당론입니다.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속도를 내고 완전하게 이뤄내고 싶지만 또 다른 정파와의 관계도 있고 또 전체 또 다른 지역과의 국민 공론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원 성격의 세종국회의사당을 일단 추진하되 다만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는 행정수도로 간다. 이것이 저희 당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 이제 추진단의 서울 지역 의원들이 또 참여도 또 했고요. 이제 법적 근거 문제는 전부 이전하는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하는 문제는 개헌이 필요하다 아니다 뭐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분원 성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 합일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서울을 근거로 하는 실정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지역에 하는 거는 별도의 뭐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추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국회법의 분원 성격의 세종국회의사당을 둔다든가
뭐 이런 단일 조항보다는 사업 규모가 확정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상임위를 세종 국회의사당에 설립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란 게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국회는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인 그 통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국회법 개정과 함께 이전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러나 대략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11개의 세종시에 이전에 있는 중앙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11개 정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예산정책처나 국회 도서관 등 부대시설 이런 거를 정도는 세종국회의사당에 설립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좀 이르렀다. 그래서 그다지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을 빚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듯이 세종국회의사당도 근거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예. 그 얘기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12월 이제 뭐 공수처법부터 뭐 뇌관들이 지뢰밭입니다. 사실 밀릴 것 같거든요. 세종의사당은. 근데 뭐 원래 정치권에 뇌관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뭐 여기저기 지뢰밭 같고 이렇게 논쟁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뭐 공수처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 못 되고 뭐 마냥 늘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12월 2일 날 제 날짜에 통과시켰거든요. 여야 합의해서. 또 그 논란이 많았었지만 세종국회의사당 설립 건립에 관한 147억도 통과시켰고 또 관련되는 여러 쟁점 법안들도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통과됐습니다. 경찰 관련된 개혁 법안들 또 뭐 등등해서 많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논란되는 정쟁거리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건 한다라는 것이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굉장히 조금 제가 좀 첨언을 드린다면요. 오히려 반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이 많은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보통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예산안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른 정치적 쟁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언론도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역시 뭐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하는 그 이슈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 문제 비롯해서 지금 뭐 하여튼 그 검찰 개혁 관련한 이슈까지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게 지금 이제 여야가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사실은 이 국회법 개정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조항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은근슬쩍 통과를 시켜버려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를 꼭 반대를 막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투철하게 있고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설계비 예산 그 통과 과정도 봤지만 의외로 선선히 좀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럼 갑자기 또 이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이거 뭐 국회법 개정안은 또 절대 안 돼. 이렇게 과연 하겠는가.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선을 치려면 나중에 이걸 개헌 이슈하고 연계해서 전선을 치든지 국민투표 이슈하고 연관지어서 이 전선을 치든지 그렇게 큰 이슈로 가져가서 차라리 싸움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 국회법 개정안 정도, 군원 설치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전선을 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권에서는 한번 놀란 경험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추진했을 때 그게 위헌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뭐 예상 못했었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때 뭐 기억이 나죠. 저희들이 2004년 10월 21일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간수범법이라는 그러니까 성문법이 일반법인 나라에서 간수범법이라는 불문법을 갑자기 도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았던 그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10월 21일 이후에 정파와 이념을 초월을 해서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뭐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해서 신행정부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치된 그러한 마음들과 절박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15년 3월에 행정중시 복합도시 특별법이라는 그나마 이제 축소된 그런 법을 제정을 했었고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중시 복합도시라는 일종의 이제 반쪽짜리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건설 취지였던 수도권 가밀 해소나 뭐 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선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뭐 청와대 이전까지도 이제 이슈를 지금 재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여야가 그래도 특히 이것에 관련한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예산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청권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그냥 최대의 정치 쟁점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 국면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고, 지금은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건 조금 번외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범야권에서 충청 대망론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야권의 대권주자로 구상하면서 어쩌면 이 범야권의 대권주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침 또 충청권 인사예요. 자, 그런데 충청권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 막 지금 이제 피어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찬물을 딱 끼얹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건 또 다른 좀 정치적 이유이긴 한데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큰 전선을 형성하기에는 국민의힘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말씀하십시오. 뭐 윤석열 총장을 충청권 인사로 분류를 하셨는데 뭐 글쎄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버님 뭐 공주 출신이라는 거 외에는 뭐 굳이 어찌됐든 지금 정치는 뭐 명분이죠. 명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사실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그래도 동의하면서 또 단서 조항도 부대 의견으로 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범 운영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야당이 이번에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양보하는 부분에서 부대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서로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다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의견도 냈고 원내대표가 또 시범 운영이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이제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 시범적으로 해보면요, 이거 결론은 뻔해요. 의원들이 실제로 다녀보면 야 편한데 이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지역구 지금 서울에 국회가 있는 바람에 지역구 관리하는데 애로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너무 멀어요. 경상도, 전라도 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주말을 되면 또 내려가야 되는데 거리도 또 멀고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종시에 분원이 생기면 아마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분원을 훨씬 자주 아마 다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녀보시면 확실히 편하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거는 해보나 마나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그 합의에 이르렀다 사실상라고 보는 것은 이제 그동안 국회는 서울에 있고 이제 세종시의 대부분의 그 중앙행정부처가 이전에 있는데 국회가 열리는 때 또 열리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국회의원들을 개별 면담 등을 할 때 저 세종시에 있는 국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다 그냥 때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능률 또 낭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인한 국정의 낭비나 비효율이 크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 국회가 오히려 세종시 가서 회의를 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점 때문에 마련된 것이거든요. 이제 당장 비효율과 비능률을 넘어서는 합리적인 안으로 또 현실적인 안으로 크게 국민적 갈등도 없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네, 그 관련 상임위원회 11개 정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전해서 네, 거기서 회의를 일단 해보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뜻도 그걸 겁니다. 해보면 그것이 국익에 공익에 합당하면 네. 자연스럽게 여론이 국회 전체를 이전하자는 여론이 형성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고 뭐 저희들도 당장은 전부 이전을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이전하기를 소망하지만 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11개 상임위 정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의 규모의 그 국회 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을 설치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교수님 지적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몇 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11개를 기준으로 지금 설계비를 짜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합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규모를 가지고 나중에 실랑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그마한 논란은 네네.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뭐 그다지 큰 게 없을 것이다 네네. 라고 제 나름대로는 네네. 단언을 합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좀 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아주 중진급 위원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속내를 말씀을 하시는 게 이 행정수도 의제와 관련해서는 네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일종의 피해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2002년도 대통령 후보 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처음으로 제기를 하시면서 이제까지 이제 오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의 이제 저작권만으로 좀 생각하시는 그러한 좀 그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아니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의견이 그 이제 지금 제시되고 있지만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포함해서 행정수도 의제와 관련해서 특히 또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셔서 네네. 어차피 이제 그 일련의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정책 그 경쟁에서 좀 우위에 서겠다라는 네네.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11개 상임위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정책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제 행정수도 위헌 판결 나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국회 분원에 대해서 처음 공약을 내건 게 2012년인가요? 이춘희 현 시장께서 먼저 이제 정책을 제시를 하고 공약 그때도 1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쫓아가는 형국이 되니까 약간 명분에서 조금 약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 세종시를 보면은 항상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어요. 이게 표와 연계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학습 효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청 도민들 특히 세종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김병준 국민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죠.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냐. 이 얘기 지금 센터장님 지적하신 얘기를 똑같이 하셨는데요. 사실 세종시 관련 이슈는 항상 국민의힘 쪽, 뭐 옛날 자유한국당 쪽에서 끌려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반전의 계기도 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의외의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그런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네,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상당히 지금 좌향좌, 네. 그 다음에 이 호남 구회, 그러니까 이른바 서진 정책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슈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 이슈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다음 대선이 아마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네, 네.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혹시나 그러니까 충청권 출신의 누군가가 대권 주자로 계속 그 부상을 한다면 네, 네. 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변수가 없더라도 충청권 표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구수 면에서 뭐 호남보다 지금 충청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또 대표적인 또 이 스윙 보팅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엔 좀 어려울 것이 분명하고 네. 어차피 그렇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민주당에 먼저 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 있고 내분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다른 방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 하나만 이제 아까 그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균형발전 보고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거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요. 나오는 예. 겁니까? 안 나오는 예. 겁니까?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죠. 네, 이제 네. 뭐냐면 저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저희 당의 정체성입니다. 네, 한 네. 30년 된 오랜 그렇죠. 수건 과제이고 네, 네. 사실은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밀려온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네, 네. 이뤄내겠다라는 네. 다짐이고 약속이고요. 네, 네. 그거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그중에 이제 거점이 되는 것이 행정수도인데 네. 행정수도는 국회 이전과 청와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네, 네. 다만 그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세종국회의사당 분원 성격의 추진을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추후 국회의 전부 이전 네. 그리고 청와대 이전까지 전제로 한 행정수도를 저희들은 내걸은 것이고 네. 지난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대표 연설에서도 예, 그렇게 예. 밝혔고 표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전제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네, 네. 무슨 획기적이고 눈을 띌 만한 그런 내용이 담기기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장했던 저희들이 밀려 있는 숙제를 네. 다시 한번 다듬어서 네.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표명으로 네, 그 네. 새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고요. 네, 네.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예. 이제 토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예, 말씀을 좀 여기서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한 1분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우리 이제 이 교수님부터 좀 차례로 저희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제 설계 용역 B가 이제 서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네, 네.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2025년, 2026년 목표를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네, 네.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그 여론 형성에 대한 부분도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이제 그 국회를 세종으로 뭐 완전 이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동의를 얻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예, 예.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번에 그 종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이번에 아마 각 지역 이제 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세종시 이제 분원 설치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좀 표심을 약간 관리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를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고 언급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는 이미 뭐 서울 시민도 이 국회 분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원이 아니라 정말로 본원 이전까지도 가려면 결국은 이제 서울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민주당이 완성도 높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성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가 뭐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예. 센터님부터 먼저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결과 보고서가 이제 대동소이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전 더 획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면서 초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지방은 뭐 읍면동이나 시군구의 4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종시를 중회구로 해서 국가균형 발전이 획기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나 혁신도시 시즌2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 이전을 포함한 좀 민간 부분에서 이전도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그 중앙부처가 이전을 하면서 중앙부처가 선발대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은 본대의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청와대가 좀 세종시를 이전을 해야지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제를 저희들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을 통한 그 청와대 이전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 전략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로서의 목표, 비전은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마음이 급할수록 조급증 내지 말고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여야 간에 예산 합의를 이뤄서 147억을 통과시킨 이 마당에 지금 사업 규모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추동력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빨리 서둘러겠다라는 다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것을 잘 추진하고 잘 운영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다짐 또한 합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자. 알겠습니다. 이 1975년 여의도 시대를 개막한 이후에 지난 45년 동안 국회는 입법부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략적인 계산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이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국회가 정치의 상징인 만큼 이 문제가 정치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